안녕하세요. 제가 미리 좀 공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좀 바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한 일주일에 한 개 정도 이제 올릴 거고, 그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 다른 분들의 영상은 드문드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유튜브 활동을 거의 이제 좀 많이 좀 안 하는 형태로 좀 당분간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 죄송스러운 이제 마음이 들고요. 대신에 좀 듣기 어려운 자료를 중심으로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제 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희귀본이에요. 희귀본. 이제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선 희귀본. 모던 라이브러리 판이라 해가지고 1940년대 판인데 이제 가장 좀 이제 유명한 편인 그 링컨의 실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증언을 토대로 가장 객관적으로 좀 만들어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굉장히 미화된 측면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실제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연애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고 어떤 고민을 가졌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만큼 이상론자는 아니었던 부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긴 책이니까 이거를 대신 좀 길지만 제가 상세하게 링컨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다 듣지 않으셔도 당연히 괜찮고요. 부담을 갖고 막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링컨은 그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대통령이 돼서는 그래도 비교적 안락하게 생활을 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그러나 이제 빚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 정규 교육을 받은 기간이 평생 동안에 1년이 채 안 됩니다. 다 독학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부모님은 링컨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척 시대에 그냥 농부나 목수를 하면서 교육은 필요 없다. 손기술로 살아라는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가 9살에 이제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와 이 링컨, 아들 링컨이 같이 이제 손수관을 짜서 이제 그 개척 시대의 어떤 외진 곳에 이제 묻어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장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합니다. 어느 이혼한 아이가 딸려있는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아이들이 또 섞여 지내면서 좀 복잡한 좀 이제 그런 가정 이제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부모님의 뜻과는 다르게 어쨌든 링컨은 굉장히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았습니다. 안타까웠던 점은 누가 옆에서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해줘서 이렇게 좀 알려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시험 스타일하고 무관한 스타일의 공부를 했고요. 대신에 굉장히 천천히 익혔지만 예를 들면 섹스피어 책을 자기가 읽었다. 그 책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섹스피어 작품들을. 그런 이제 격언이나 경구들을 이렇게 막 실제로 사용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신에게 체화시키는 실제 삶 속에서 배운 내용들을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것도 머리가 굳지 않기 위해 중년 때 따로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책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은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굉장히 아름답고 힘이 있는 어떤 격언 형태로 이제 많은 말들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링컨이 살던 지역에 이제 그 시골 마을이 이제 스프링필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링컨이 이제 10대 때 드디어 그 어떤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점원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 곧 여기가 파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할 일이 없게 됐을 때 23살 때쯤에 주의원에 대한 출마를 결심하게 됩니다. 링컨의 그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꿈은 소년 시절의 변호사로서 이제 꿈을 꾼 것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정치인으로서의 야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미화하지만 이 책은 이제 굉장히 좀 플레인하고 좀 재미없게 써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있는 그대로 미워하지 않고 나를 표현하면 정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욕심이 있었다. 주의원에 나오지만 이제 낙선을 하게 됩니다. 링컨의 연설의 스타일을 보면은 미사 여구가 없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말들을 사용을 했고 심지어 이제 첫 연설의 일부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하면 도시에 너무 좋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솔직하게 연설을 했다. 물론 낙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좀 점점 노련미가 이제 좀 더해졌을 때 좀 현실 가능성이 좀 희박한, 목표는 그렇지만 어떤 그런 그 희박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노련미를 발휘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단히 정직했다. 그 친구들이 옆에서 이제 기록한 바에 의하면 링컨의 어떤 그 외모, 길기만 하고 어깨는 좁고 그리고 굉장히 얼굴은 뭔가 일그러진 듯하고 목소리도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 연설을 들을 때는 묘한 긴장감까지 있는 어눌한 상태여서 굉장히 듣기가 싫었다라고 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싶은 시점이 되면 이제 점점 굉장히 자유롭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연설이 시작되는 그런 형태의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결코 과장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형태, 굉장히 인간미 있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상점이 망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의원이 실패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무역업으로 생계를 하기 위해서 친구와 같이 이제 동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사업이 하자마자 자살을 하게 되면서 링컨이 15년간 이 남은 빚을 갚게 됩니다.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애사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뭐 링컨의 연애사에 대해서는 거의 책에 나오지 않는데 이 책은 굉장히 좀 정교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힘들게 빚까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뭐 벌써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죠. 상점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원 안 됐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뭐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합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조하고 아주 불안한 젊은 시절을 지내고 있을 때 링컨도 어쨌든 20대였으니까 어떠겠어요. 이제 여인을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어머니가 친엄마가 이제 금방 일찍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품, 어떤 여인의 위로를 바랬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또 모순된 게 있었냐면 내가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여인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와중에 링컨이 만난 여인이 대략 한 4명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앤 스트리트라는 어떤 그 여자가 있었어요. 대단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이 여인과 첫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참고로 링컨은 여인에 대해서 언제나 혼란스러워했고 여자를 잘 몰라서 많이 막 좀 두려워하면서 이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또 이때 당시에 좀 일반적인 남자를 좀 투박하고 또 시골 남자, 상남자 스타일 투박하고 말수도 많이 없었던 이제 그런 남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떤 그런 여자랑 연결이 돼서 결혼까지 이어지는가 싶었지만 이 여자가 이제 그 장티푸스로 이제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추정하는데 그 4명의 여인 중에 링컨이 실제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이 앤 스트리트라는 이 여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지어는 그래도 친구 옆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여인이 죽게 되니까 이제 무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눈이나 비가 오면은 이제 그거를 닦아주려고 거기 지금 너무 슬퍼하면서 항상 갈 때마다 울면서 그렇게 그 무덤을 이제 치워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거의 나오지 않는 얘기기는 하대요. 왜 그러냐면 그 나중에 4번째 만나게 된 아내 이제 메리 토드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굉장히 질투심이 강한 여자였기 때문에 링컨이 이제 그 첫 여인, 첫사랑을 가장 사랑했고 평생 잊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발언을 거의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희귀본에 이제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데 이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금방 친엄마가 이렇게 죽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애인이 이제 순식간에 갑자기 죽었잖아요. 이때부터 그 굉장히 심한 우울증 증세가 찾아오면서 그리고 계속된 실패가 있었죠. 뭐 변호사 시험도 잘 안 됐고 상점도 망했고 주의원도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막 옮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다행히 친구들 중에는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링컨이 굉장히 좀 이제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소 우울한 편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정직하고 어떤 이제 느리기는 하지만 행동은 굉장히 느렸다고 합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일하는 타입 그런 성실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보기엔 좀 왠지 좀 게으른 느낌은 나는 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이 감시를 해줘요. 이제 링컨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리고 어쨌든 이 남자는 어쨌든 이렇게 계속 고난을 겪는 과정 중에 또 이제 또 다른 여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엄마로부터 어떤 물론 계모, 두 번째 엄마 그렇게 잘해줬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친엄마로서의 어떤 사랑에서 오는 어떤 결핍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메리 오웬스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또 굉장히 특이한 링컨의 어떤 그 연애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이 여인으로부터 따뜻한 어떤 사랑과 관심을 받고는 싶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같이 있으면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메리 오웬스라는 여인과 약간 좀 삐그덕삐그덕 하는 연애를 하면서도 묘하게 관계가 유지가 되다가, 저랑 만나면 불행해집니다라는 편지를 아예 그냥 보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지 말라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럼 너가 그렇게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애매하게 이제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그걸 솔직하게 오픈하라고 했는데, 그런 편지를 보내게 돼서 그 이제 메리 오웬스와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친구들의 평에 의하면 그 메리 오웬스라는 여자는 앤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못한, 이제 링컨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그런 자질을 지닌 별것도 아닌 여자였다는 식의 어떤 평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7세 어떤 이제 여인을 사랑을 하게 돼요. 잠시 동안, 1년 동안. 근데 이때 이제 링컨이 만난 이유는 첫사랑이었던 앤을 잊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 여자가 이제 앤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도 잊혀지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스프링필드에서 이제 좀 유력 가문의 어떤 이거 메리 토드라고 하는 이제 좀 고풍스러운 느낌은 나는데 허영심 많고 거만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링컨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친구들은 좀 말리는 입장이었더라고요. 여인이 별로 이렇게 좋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좀 다 드러나게 되지만. 근데 신기하게 이 메리 토드라는 여인이 굉장히 야심가 스타일이었고, 이때 이제 그 링컨이 이제 조금씩 뭐 이제 저명한 인사는 안 했지만 어떤 연설이나 말을 하는데 계속 그 실패의 과정을 겪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갈고 닦아진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뭔가 두각을 이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변호사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 링컨이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한테도 이제 또 이렇게 그 나랑 만나면 이렇게 불행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뭐 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지만, 너무 양심적이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속여서라도 난 이게 쟁취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미련하게 그 막 너무 낮은 수임으로 막 이렇게 일을 하거나 거의 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니까 주변의 변호사들이 다 싫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너무 이게 가격을 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막 가난한 사람까지 도와주니까 자기들도 이제 막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링컨이 이제 같이 이제 그 동업했던 헌돈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많이 목격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다 이제 결국엔 정치계에 발을 들이는 것에 성공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올라갈 때쯤에 이 헌돈이랑 친구와 이제 나중에 대통령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같이 다시 여기서 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불행하게 이제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힘들게 변호사 일까지 하고, 그래서 어쨌든 메리 토드한테도 또 놀라웠던 건 링컨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근데 뭐 물론 이 메리 토드가 링컨에게 어울리는 여자 같지는 않다고 친구들이 생각은 했지만, 기어이 너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 좀 위로를 얻을 어떤 그런 여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편지는 제발 보내지 말라는데 또 이 메리 토드한테도 저랑 결혼하면 이렇게 불행해집니다라는 걸 그대로 이걸 편지를 썼어요. 아마도 이제 그런 의도겠죠. 그러니까 저는 잘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게 수긍이 되면 만나 주십시오라는 의도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메리 토드라는 여인은 사실상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싫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싫으니까 이렇게 나 이제 떠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인을 주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헤어져서 뭐 한 2계절쯤을 지냈다가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중매를 하게 돼서 마침내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결혼이었다라고 해요. 그 메리 토드라는 여인이 왜 이렇게, 어쨌든 링컨은 보잘것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남자의 잠재력을 저런 허영심 많고 황당한 여자가 그거를 받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하고 있고, 링컨은 이제 조급한 마음에, 친구들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결혼을 해버리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따뜻한 어떤 위로를 주는 대상을 찾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혀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를 링컨이 깨닫게 됩니다. 그 메리 토드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당연히 그럼 이 여자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특유의 이런 상황일 때 남자들 보통 어떻게 행동해요? 밖에서 일하고 집에 안 들어오죠. 링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받고 막 할 때 멀리 가서 일하고 하면 일부러 거기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서도 일부러 하숙집에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일에 몰두하면서 외로워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링컨 하면 떠오르는 게 노예 해방 뭐 이제 이거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이제 아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 이제 그 노예들의 이제 혹독한 그런 상황을 보고 내가 노예 제도를 반드시 없앨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사실인데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굉장히 현실론자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노예를 갑자기 급격히 해방을 시키면 미국의 경제가 파탄 날 수 있다. 점진적으로 해방을 해야 된다. 불쌍한 건 맞고 없어져야 되는 건 맞다라는 입장이었지만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주의원은 기여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 월급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했고요. 이제는 이제 하원 의원, 이제 미 연방,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의원이고 그 벽을 넘어서 미 합중국 연방의 이제 그 하원 의원이 되게끔 이제 되고 싶은 이제 욕망이 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아주 신기한, 마치 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운 것 같은 라이벌 하나를 만나는 더글러스라고, 민주당 출신의 더글러스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창한 언변에 말을 잘했고 재빠르게 두뇌가 회전하는 남자가 있어서 이 사람하고 계속 이제 라이벌로 계속 붙게 되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몇 번이고 자꾸 이제 낙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링컨의 어떤 일에 대해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에 된 일이 없었어요. 계속 이제 실패를 했다가 되기는 되는데 기여이 되는 어떤 힘들게 되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링컨 스스로도 막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내 뒷덜미를 잡고 계속 못 가게끔 잡아두고 꼬이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몇 번의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는 그 이제 뭐 캔자스 주라는 곳이 있었고, 때마침 이제 그 노예 해방에 대한 것들이 점점 이제 그 화제거리로 이제 부상되게 되는 어떤 시점이었어요. 이때까지도 링컨은 놀랍게도 노예 해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조차도 세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북부지방, 미국의 북부지방에서 특히 이제 남부의 그 이제 노예 제도를 이제 찬성하는 쪽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맹비난하기 시작을 했고, 이걸 들은 남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양심에 찔려 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막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 남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대로 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원래 논점을 떠나서 북부 놈들은 이제 나쁜 놈들이야.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 꼬여서 보고 있었다. 이제 이 노예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앙숙이 돼버리는, 북부 사람과 남부 사람이 서로 이제 왼수가 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노예 제도를 놓고 이제 북부와 남부의 대립이 있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주를 남부가 이제 무력으로 이제 점거를 하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또 많은 발언들을 막 하게 됩니다. 이때 되고 나서 링컨이 노예제에서 이제 현실적인 막 고민을 하면서 그 더글라스라는 그 민주당 의원과 이제 대척점,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링컨은 놀랍게도 그 보수당의 핵심이랄 수 있는 공화당 출신입니다. 이때 당시엔 공화당이 이제 막 생긴 신당이었고 다른 당들을 흡수하면서 커져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어쨌든 이제 공화당 출신이고, 이제 링컨은 보수당입니다.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또 놀라운 명연설을 이때 처음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이 더글라스와 이제 맞붙으면서 이 적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막 분석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서 연설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가. 그럼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명연설을 했지만 그럼에도 화려한 가문이나 이제 원래 어떤 그 유력과의 어떤 그 서포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낙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글라스한테 밀리다가 이제 마침내는 힘들게 또 하원 의원까지를 또 가요. 가면서 이렇게 그 어떤 노예 제도에 대한 입장을, 그러니까 나라의 화제거리가 노예 제도가 돼버려서 링컨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지, 절대 어떤 링컨이 인생 목표가 노예 해방 운동자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왜 링컨이 그럼에도 존경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거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실패의 과정 겪다가, 근데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건 너무 의아하잖아요. 계속 실패, 간신히 하원의원이 되고, 근데 또 도중에 또 상원의원을 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낙방을 하게 돼요. 상원의원은 기어이 못하게 됩니다. 낙방을 하는데, 계속 그 실패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계속 연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제 청중을 움직이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데 묘하게 어떤 막 충돌이 일어나는 주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듯 하면서 살짝 이제 그 뭐랄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형태의 어떤 연설들을 절묘하게 이제 그 링컨이 이제 구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유명 가문도 아니고 서포트 받을 것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집안이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하고 각 지역별로 이제 워낙 이제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연설했던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어느 순간 그 키다리 무슨 그 연설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기억에 남기 시작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가문의 위대한 사람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 너무 놀랍잖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부 사정은 이래요. 이제 점점 그 북부와 남부가 노예 제도를 놓고 이제 완전 이제 왼수가 됩니다. 서로 이제 막 남부는 이제 그 막 무장까지 막 뒤로 준비하면서 군수 물자 유럽에서 막 무기도 사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북부에서는 그걸 보고 알고는 있었는데 설마 쟤네가 진짜 우리를 치겠냐 이렇게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바로 이제 전임 대통령은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하면서 설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까지 링컨도 설마 이게 정말 전쟁이 날까.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 제도 때문에 서로 비방이 오갔긴 했지만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은 남부 입장에서 북부 놈들은 나쁜 놈이야. 그리고 북부 사람들은 또 남부 놈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완전 그 뭐랄까 서로 혐오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게 돼가지고 서로 그 메인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노예제가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독립을 하냐 마냐 이제 이게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쟤네를 잘라내 떨어뜨려서 그냥 남부는 남부대로 살고 북부는 북부대로 사냐, 아니면 끝까지 이 유니온을 지켜서 같이 이제 연합해서 살았냐, 이게 메인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그 노예제 때문에 전쟁을 했다라고 묘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면 그 시대에 살았을 때 이제 막상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성전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극단적인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이다 또 이렇게 또 반응을 하면서 이제 기록은 또 이제 막 이렇게 또 그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그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그게 아니라 링컨은 연방이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초기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분열 처음부터 바로 남부가 이제 분열되는 거를 허락해줘 버리면 애매한 입장에 있는 주들까지 다 떨어져 나가면서 나라가 해체돼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합된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 공화당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 유력한 인물이 2명이 더 있어요. 링컨보다 일단은.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너무 독선적으로 할 것 같아서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이 그 사람을 일단 배제고요. 두 번째 괜찮은 인물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강하게 노예 해방 입장을 막 피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남부에 있는 주들을 막 자극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너무 심하게 싸우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도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매하면서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중간자적인 역할. 링컨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매했기 때문에 링컨을 뽑게 됩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까지 심각한. 그리고 전쟁까지는 이때 당시 어떤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거는 다 사람들이 그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암살 당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다. 남부와 북부가 너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누군가 나와서 대통령이 돼도 남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북부 안에서의 어떤 불만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 당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통령이기든 하다라는 건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이 링컨이 후보로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예상 외에 엄청난 이제 명연설을 이제 하게 되면서 링컨이 이제 극적으로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전 대통령이 남부군들이 이제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조차도 너무 방관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링컨이 엉겁결에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남부에서 그 수없는 이제 협박 편지와 우편물들이 계속 링컨 집안에 날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몇 가지 굉장히 불쌍한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다 사실 팩트입니다.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첫 백악관에 가는 날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 메리 토드가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사청탁을 받아서 뒷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링컨한테 가서 이 사람을 어디에 써라. 그랬더니 당연히 링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기도 전에 아내가 벌써 이걸 쓰라고 하면서 이제 뇌물 청탁을 받았으니. 링컨이 거절하니까 이 메리 토드라는 여자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고 또 굉장히 허영심이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막 울면서 그 사람 안 쓰면 난 죽어버리겠다면서 누워버렸답니다. 이게 바닥에. 그러니까 이 링컨이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이 되는 백악관을 혼자 갔다라고 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자신한테 너무 잘해준 계모지만 어쨌든 엄마를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그걸 이 책에 이제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주 소중한 책인데 여기에 그 계모 엄마가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불길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왠지 이번에 보는 모습이 마지막일 것 같은 너무 불안한 모습이 보여져서 울면서 보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계모는 링컨이 죽는 거를 이제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불길한 것들이 있었냐면 꿈을 꿨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만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거울을 이제 링컨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거울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깔끔하고 명쾌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두 번째 거울에서는 굉장히 흐릿한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이 아내 메리 토드가 당신이 연임은 성공을 하는데 내 느낌상 그 그러니까 연임을 해서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뜻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실제로 사실이 되죠. 아무튼 그 수많은 협박 편지와 이런 것들이 오고 남부의 이런 남부에서는 이제 막 이런 조건을 이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독립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링컨은 단호하게 연방이 해체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 그래서 마침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북군이 굉장히 밀리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무혈 입성으로 워싱턴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전쟁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엉뚱하게 남부군은 승리를 취한 뒤 워싱턴까지 가면 점령할 수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걸로 전쟁이 끝난 건가 하고 돌아가고 뭐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튼 링컨이 왜 위대했는가
링컨이 이제 의원 생활을 할 때도 사실은 무시를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이제 명문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고, 명문 어떤 그 귀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원은 그 링컨에 대해서 볼품없는 외모와 어떤 하고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구두수 성공이나 하면은 뭐 딱 어울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서 폄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저 링컨이 당신이 신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구두수 성공 일을 했었거든요. 링컨 아버지. 그걸 비하한 건데, 당신 신고 있는 그 신발을 제 아버지께서 만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또 대받아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었잖아요. 링컨이 특출난 사람 많지만 뭐가 링컨이 대단했냐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내 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도 내 강요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겠다. 이거를 실제 현실로 이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게, 링컨은 어떤 굉장한 탕월성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묘한 정치적 감각과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잘 조율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같이 길게 있다 보면 진심이라는 거를 결국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링컨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링컨이랑 뭐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고 가까이 지낼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비난은 계속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예를 들면 이제 사교계 클럽에 갔었을 때, 이제 그 링컨은 어떤 영국 귀족식의 어떤 멋진 어떤 그 품행들이 보여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강요들과 그 와이프들에 의해서 좀 천박한 시골 출신 사람 이런 무시를 당하게 되고요. 여기서 링컨은 그거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일의 업무를 수행하고 겸손하게 그동안의 실패들을 이제 교훈 삼아서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운영할까. 그래서 어떤 탁월한 사람까지도 나랑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할 걸 고민하고 있는 중에, 메리 토드는 이 사교계를 자기가 휘어잡겠다고 엄청난 사치를 부리게 됩니다. 이걸 놓고 이제 평가가 둘로 가려져요. 근데 뭐 너무 가난하게 출발해서 이제 그게 이제 반동 형태로 나왔다. 아니면 원래 이 여자 자체가 나쁜 여자다. 나중에 그 링컨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뭐 신혼 초 때부터도 괴롭게 했지만, 빨리 출세해라 뭐해라부터 시작해서 막 바가지 긍정되었던 그런 여자이기도 했고, 허영심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링컨이 밖에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이제 전혀 왜 그 어떤 그 위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링컨은 정치 일을 하면서도 링컨이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그나마 이제 인정했던 사람들을 얻기까지도 굉장히 항상 긴 시간이 걸리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출신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외롭게 생활하고 있을 때 아내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교계를 어떻게 휘어잡을까라고 하면서 온갖 옷과 사치품, 이제 뭐 뇌물도 받고 이러면서 빚을 지면서 생활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자들은 이 메리 토드라는 링컨의 아내를 천박한 여자라고 끝까지 계속 무시했다라는 것. 그래서 사교계에 아무리 있었어도 뭐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링컨은 이때 이제 링컨이 왜 존경받는지 또 한 가지에 대한 이유인데, 이제 사람들 굉장히 잘 통합해서 어쨌든 일을 이렇게 처리를 했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사면을 하고 죽이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온정, 그리고 항상 약자라든가 그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배려를 해서 항상 정치를 하려고 했고, 오히려 좀 약점으로 잡히는 부분을 작용을 하고 있는데, 또 역시 위대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북군이 유리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부가 이제 밀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승기를 잡게 됐을 때, 비록 남군이 이제 지는 상태였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최대한 다치지 않고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적조차도 이렇게 그 왼수 같은 적조차도 링컨은 이렇게 막 안가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포용해서 사용할까, 그리고 다치지 않길 바라고 죽지 않길 바라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군이 끝까지 싸우려고 할 때 편지를 보내서, 당신들이 끝까지 싸우면 우리가 포로로 잡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항복을 하십시오. 저는 당신들 같은 유능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전장에서 이제 죽어나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자 만날 때조차도 막 자기는 이거밖에 안 되는 남자다. 저는 형편없습니다. 대놓고 그런 것들을 편지에 썼으니 얼마나 사실 여자한테 반응이 황당은 했겠지만,
외모도 자신감이 없었고 길기만 해가지고 추하고 막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뭐 심지어 그 연설 단상에서조차도 친구가 보기에도 몰골이 별로였다라고 하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언변도 뭐 여자 앞에도 뛰어나지도 않았고 묵뚝뚝한 편에 뭐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었으니 또 군인들이 죽고 막 이렇게 해서 다 고통받고 또 이제 시민들과 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막 이제 다 약탈당하고 괴로움 당했을 때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링컨을 밀어줬던 건 어쨌든 그리고 이런 위기의 시기에 그냥 대타 정도로 메인으로 또 그렇다고 공화당이 막 링컨은 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이니까 아주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기니까 네가 해봐라. 그리고 암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 너무 자극하지 말면서 적절히 네가 어떻게 해봐라고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잔인한 어떤 때에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 사람 어쨌든 묵묵히 그리고 아내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혼자 이제 골방에서 괴로워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도중에 또 이제 아들이 하나 또 죽었을 때 심지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링컨이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암살의 위험이 있었으니까 주변에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무덤을 막 파가지고 이제 거의 실성한 것처럼 막 기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웠다라고요.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기 직전이 되고 마침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한 번 어떤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연임을 해야 되잖아요. 연임 4년 만에 전쟁이 안 끝나죠. 연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링컨이 이때 당시에 전쟁이 흐지부지 되면서 어쨌든 승리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연임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감돌면서 뭐 다른 장군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지명하려고 했을 때 링컨이 또 놀라운 어떤 또 행동을 합니다. 저는 그 다른 장군을 이제 후보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저는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러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자리에서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또 이런 글을 옮깁니다. 이런 글을 보고도 근데 참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어떤 귀족계층과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링컨이 전쟁을 마무리 못 지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자. 이 사람은 이제 전쟁도 잘 마무리 질 거고 승기는 잡은 상태였지만 이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가고 있다가 신기하게 이제 선거 막판에 이 그랜트 장군이 갑자기 승리를 연승을 막 이제 거두게 되면서 링컨이 다시 극적으로 연임을 하게 됩니다. 연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노예 해방의 뜻을 극단적인 노예 해방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운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링컨도 마침내는 연방이 해제되는 걸 일단 막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 해방을 승인하는 어떤 그런 연설과 법들을 제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링컨이 죽고 나서 한 8개월쯤 뒤에 되고 나서야 이제 노예 해방법이 이제 발효가 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갖고요. 마침내는 어쨌든 그래서 전쟁은 이제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이 승리로 끝나기 직전에 링컨이 실제로 혼자 말을 타고 가다가 암살범들이 쓴 총에 의해서 머리, 그 유명한 트레이드마크죠. 검정 이 머리 모자가 구멍이 뚫린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이제 그때 이제 감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밤에도 꿈을 꾸는데 계속 악몽과 이제 막 불면증이 시달렸다고 했죠. 꿈을 꾸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죽어 있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주변에서 울고 있는 그런 꿈도 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승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일주일을 더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바로 워싱턴에서 이제 축하를 막 하지 않고 전쟁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군인들을 이제 격려해주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이때 아내가 또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장군들의 부인들이 링컨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호의해주고 뭔가 챙겨주게 되면 그렇게 막 또 질투를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대놓고 다 있는 데서 막 욕도 하고 뭐가 비난하고 링컨에게조차도 막 강요들과 다 있는 자리에서 아내가 그렇게 맹 비난을 막 하면서 링컨에게 왜 그런 여자들이랑 같이 다니면 나를 이렇게 놓고 있냐 막 이런 막 맹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쯤 되자 놀라운 것은 이 책의 묘사는 링컨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겪었고
인생에 너무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수많은 장병들이 죽어나갔으며 또 이제 그 정치적인 그 입장, 알력 사이에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고민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을 했기 때문에 삐쩍 말해서 폭삭 이제 완전 노인이 돼버린 그 사진 아실 거예요. 대통령 전가 보면 있는데 기력이 완전 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가 다 있는 자신의 그 고위 관료들과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리에서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라고 합니다. 침묵하면서 그냥 그걸 다 받아줬다라고 합니다. 기운이 다 빠진 상태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워싱턴에 돌아와서 이제 그 마침내는 그 유명한 포드 곡장에서 이제 처음 이제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대략 일주일쯤 후에 그때 가서 하필 이것도 그 그랜트 장군하고 같이 이제 그 극장을 갈려야 돼. 그랜트 장군 부부와. 근데 그 메리 토드 그 아내가 그랜트 장군 아내랑도 또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막 그 자기 남편 건드지만 막 의처증, 그 의부증 같은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이 그랜트 장군 부부가 이제 그 다른 일이 있다면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기를 그랜트 장군이 같이 있었으면 암살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굉장히 백전노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막아줬을 텐데 이때 이게 빠지게 되면서 포드 극장에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생각 없이 연극을 보고 있는 중에 찬바람이 느껴져서 코트를 입었다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뒷문이 열리면서 불꽃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링컨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사는 어디 한 군데에도 기댈 만한 곳이 없는 상태에서 몇 번이고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양심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 깊이 괴로워했고 정치 세계에 있어서도 적이라도 같이 잔대려고 하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승기를 잡았으니까 쟤네를 그냥 완전 몰살시킬 정도로 우리는 최대한 이득을 취해야 돼, 이런 입장을 취하자고 같이 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링컨이 너무 우유부당하고 못마땅한 인간이고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맹비난을 했던, 계속 시종일관 같이 잘 되려고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고 힘들게 외롭게 진행을 했던, 그리고 뭐 공화당에서도 바지 사장 비슷하게 세운 듯한 어떤 그런 대통령이 링컨이었다는 거. 하지만 그것이 이제 죽게 되고 나서 마침내는 이제 그 시체 운구를 이제 대통령으로 되기 위해 왔던 그 길을 따라 그대로 열차에 실어져서 그대로 이제 고향 스프링필드로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만큼은 아무도 신문이나 정치인조차도 링컨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후의 일들을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이 굉장히 고결한 인간이었고 이 사람이 굉장히 독선적이지 않았으며 겸손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스프링필드에 안장이 되면서 고단했던 링컨의 일생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아내는 이제 의외로 이제 실성을 하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결한 양심을 지키고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인드로 살아갔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링컨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추천 유튜버 그 최종대라는 어떤 그 유튜버가 있어요. 최종대, 이분이 그 말기 방광한 말기였는데 극적으로 아내가 너무 잘, 사모님이시죠. 잘 도와줘서 이제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이분 영상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몇 번이고 의도하지 않게 손이 계속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계속 그래도 그래서 제가 못 찾아갔었어요. 깜빡. 근데 계속 찾아와 주셔서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뭐 이렇게 막 글 남겨주시고 이래서 너무 좋으신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돼서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는 영상 이제 저는 이제 좀 적게 올릴 거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일일이 다 반응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저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길었지만 요 이제 희귀본이 때마침 제게 있어서 링컨이 그렇게 어쨌든 현실 많이 연애사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다 올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잘 되자는 마인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